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벌써 마지막 학기 리뷰네요. 보통 막 학기에는 다들 수업 한 개만 듣고 그렇게 한 개만 들어도 졸업 요건이 끝나지만 저는 TA를 하고 있어서 12학점을 들었습니다. TA 조건이 해당 학기 12학점 등록이거든요. 그중 TA 자체로 3학점은 해결되죠. 그래서 수업은 3개만 더 들으면 됩니다. 아무튼 만약 TA를 안 하고 수업을 한 개 들으면 그 수업 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데 TA를 하면 등록금 면제와 기숙사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 TA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T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3학기 리뷰 영상에서 올렸으니 그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패스할게요. 대신 이번에도 여유있게 한국어 수업을 2개 들었어요. 하나는 3학기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웹툰 나빌레라를 다루는 수업이었고요. 그때 나빌레라 앞부분만 했어서 이번 학기에는 뒷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 방식은 3학기 때와 똑같았어요. 다른 하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전공 수업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아시아 영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고 학생들도 아시아 인종이 아닌 듯 보이는 외국인이 더 많았네요. 매주 한중일 돌아가면서 각 나라의 옛날 영화를 보고 해당 영화와 관련해서 영어로 된 논문과 자료를 40에서 60페이지 정도 읽고 특정 주제에 대해 자료 내용 인용해서 본인 의견 글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영화는 1930년대, 1980년대 이 정도로 옛날부터 마지막에는 그래도 2000년대 영화도 본 것 같아요. 흑백인 경우도 많고 너무 옛날이라 소리도 지지직거리거나 화면이 깨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제가 이런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현대의 자극적인 영화들에 너무 길들여졌는지 대부분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편하고 재밌게 들으려던 수업이었는데 예상과 좀 달랐네요. 그래도 현대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친 영화거나 그런 의미 있는 영화들이라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제로 아니면 언제 접해보겠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유일하게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Ghost in the Shell은 전 세계 사이보그 영화에 엄청 많은 영향을 준 영화더라고요. 일본 영화 배틀 로얄도 프로레슬링이라는 영화 장르를 열면서 이후 헝거게임, 오징어 게임 등에 영향을 줬죠. 1960년도에 나온 한국 영화 하녀도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엄청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2010년에 나온 하녀도 같이 보고 비교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1960년도 영화가 더 재밌었네요. 1941년에 나온 한국 영화 스프링 온 더 페닌슐라 영화는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만큼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나와 신기했어요. 그 당시 영화가 이렇게 보존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점수는 매주 글 쓰는 거 30%, 수업 시간에 영화에 대한 의견 말하면서 발표하는 거 40%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기법도 배웠는데요. 3분 내외의 특정 장면 보면서 어떤 촬영 기법들이 쓰였는지 적는 퀴즈 5% 반영됐네요.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시아 영화 아무거나 정해서 분석하고 10분짜리 발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25% 반영됐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뭐 할지 고민하다가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가 눈에 띄어서 보게 됐는데 오랜만에 너무 웃겼네요. 마지막으로 졸업 필수 요건이 알고리즘 수업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강제 졸업당하지 않기 위해 미루던 수업이죠. 또 공대 비전공자로서 입학했을 때부터 들을 게 걱정되었던 수업이기도 한데요. 역시 저는 쉽지 않았네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수학 수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 문제를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하는 부분이 중점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프 알고리즘, 리니어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랜더마이즈 알고리즘 등을 배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드 풀커슨, 에드먼드 카프, 벨만 포드, 플로이드 버저, 셋 커버 등등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과제도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수학처럼 푸는 알고리즘 과제가 7번 있었고 40% 반영됐습니다. 또 과제와 함께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10문제 내의 가벼운 퀴즈도 총 6번 나왔는데 10% 반영됐어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1번이 총 50% 반영됐는데 앞에 2번 중간고사를 잘 보면 기말고사를 안 봐도 됐습니다. 수업 내용은 어려웠지만 교수님은 너무 유쾌하셔서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여행 갔다가 플로리다 비행기 연착으로 수업을 못하게 된 적이 2번 있었는데요. 그때 공지글만 봐도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2년 석사 과정이 마무리됐네요. 애틀랜타에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한 느낌이에요.
졸업식도 잘 마쳤는데요. 미국 졸업식 때 쓰는 모자, 가운 등등을 다 합해서 이 복장을 regalia 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 아시나요? 딱 하루 입는 건데 보시다시피 129.98달러입니다. 15만 원이죠. 그리고 다른 학교는 석사면 복장이 전부 다 똑같아서 서로 졸업식 날짜가 다르면 빌려 입거나 이렇게 졸업했던 학생에게 중고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조지아텍 같은 경우엔 전공마다 이 목에 거는 부분 색이 다릅니다. 후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전공은 골드고 엔지니어링 전공은 주황색, 뮤직 테크놀로지는 분홍색 등등이죠. 이 후드만 사는 게 59.98달러예요. 비싸죠. 그런데 팁이 있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조텍 같은 경우 3월 1일까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포함 정해진 담당자 3분한테 사인을 받고 학생 관리하는 부문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이 모든 걸 공짜로 빌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이 오는 것도 아니라 저도 건너 정말 어쩌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아무튼 그 덕분에 공짜로 빌려서 잘 입었답니다.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 서류 제출한 석사생이 전체 몇천 명 졸업생 중 6명이더라고요. 정말 조금이죠. 다들 만나면 비싸다 하고 친구한테 중고로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아예 공짜로 학교에서 빌릴 수 있는 이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학교에 분명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석사 총 비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왔을 때 환율이 1,500원이 넘게 뛴 적도 있지만 여기서는 1,300원 조금 넘게 하는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등록금은 한 학기에 수업 4과목 듣는 기준 2,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4학기면 9,200이죠? 다행히 주립대라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한 과목만 듣거나 1.5학기 졸업하면 이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적용할게요. 그리고 보통 여기 월세가 저렴한 학교 기숙사 기준 1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입학하는 8월에서 졸업하는 다음에 5월까지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인 21개월로 계산해보면 3,6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한 달 생활비로 12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그렇게 21개월이면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미국에 오기 전 제가 예상한 석사 총 비용은 1억 5천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다행히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렇게 번 돈을 다 쏟아붓자 하고 왔습니다. 이제 실제 비용입니다. TA를 하면서 첫 1년만 등록금을 냈고 마지막 1년은 등록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든 총 등록금은 4,6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는 4학기 모두 170만 원 정도를 냈고 1학기가 끝나고 좀 더 빨리 기숙사로 들어오는 바람에 월세를 이중으로 낸 적도 있지만 다행히 여름방학에는 인턴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호텔을 제공받아 따로 월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총 든 비용은 3,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요. 월 평균 170만 원 정도씩 썼네요.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놀라실까봐 말씀드리면 한국 한번 다녀온 비용, 파나마 여행 다녀온 비용, 미국 내에서 놀러 다녔던 비용, 미국에서 응급실 갔던 비용, 보이스피싱 당해서 날린 비용, 새로 폰 샀던 비용 등등 모두 포함해서 n분의 1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 참 2년 동안 다사다난했죠. 사실 첫 학기에는 아끼면서 월 100만 원 내외 썼던 것 같은데요. 인턴도 하고 TA도 하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원하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21개월 계산하면 3,4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비용이 1억 1,400만 원 정도네요. 그런데 여름방학 인턴과 TA 1년을 하면서 번 돈, 이후 텍스 리펀 받은 돈까지 모두 합하면 총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실제로 든 총 비용은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상 비용의 반도 훨씬 안 들었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만 28살에 회사 다니면서 석사 1억 5천 조금 넘는 금액을 커버할 정도는 모았으니 나름 열심히 살았다 하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 졸업하면 통장 잔액이 0원이 되고 미래도 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거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와보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 걱정보다 훨씬 괜찮았네요. 그래서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만약 이런 인턴과 TA, RA 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통해 벌 수 있는 금액 등을 오기 전에 알았다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보다 조금 덜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최대한 오래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년 코스 위주로 지원을 했었고 실제로 2년을 다녔지만 1.5년 졸업도 가능하니 그렇게 하면 또 돈이 훨씬 덜 들겠죠? 그런데 또 여름 인턴이나 TA, RA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인턴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온 겨울부터 미국 시장이 해고바람도 불고 신입 채용이 크게 줄면서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관련 영상도 따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 당시 저희 학교에서도 여름 인턴을 못 구한 석사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TA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박사생 우선이거든요. TA를 하는 석사생보다 안 하는 석사생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름 인턴이나 TA를 하면 당연히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되 못하게 되더라도 나만 못하는 건가 우울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양한 길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그럼 끝!